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일개미입니다. 요즘 뉴스 보셨나요? 정말 화가 납니다. 7월 31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이 법안을 주도한 건 바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었죠. 당초 이소영 의원이 제시한 최고 세율 27.5% 개편안에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8.5%로 세율이 확 올랐습니다. 게다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10억 원으로 강화되고 증권거래세율도 0.2%로 인상됐어요. 자본시장 활성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투자자들 등에 칼을 꽂는 정책이 연이어 나온 셈이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ISA 계좌에 국내 고배당주를 담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국내 배당주요? 왜 하필 ISA 계좌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화가 나지만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전략적으로 대응해야죠. 오늘 영상에서는 세제 개편 핵심 요약, ISA로 대응하는 투자 전략, 세금 줄이고 수익 늘리는 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세제 개편 핵심 요약입니다. 그동안은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돼서 최대 49.5%까지 세금이 붙었죠. 즉, 배당을 많이 받을수록 소득 전체에 누진세율이 적용됐고 세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구간별 분리과세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2천만 원 이하는 기존처럼 15.4%, 2천만 원에서 3억 원은 22%, 3억 원 초과는 27.5%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종안에서는 3억 초과 구간 세율이 38.5%로 확정됐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수정 제안한 결과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0억에서 10억으로 강화, 증권거래세 0.2%로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인상. 요약하자면 정책 흐름은 투자자 입장에서 꽤 부담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매우 아쉽고 솔직히 화도 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니까 감정은 감정대로, 전략은 전략대로 가져가야겠죠. 게다가 이 세금 개편은 대부분의 일반 투자자들에겐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보통 투자자들은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기가 쉽지 않고 넘더라도 2천만 원에서 3억 원 사이 배당 소득이 대부분인데 이 구간은 이제 분리과세로 22% 고정이거든요. 과거처럼 소득 합산으로 세율이 확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보다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 자체가 굉장한 혜택입니다. 물론 애초에 논의됐던 개편안보다 최종 확정안은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종합과세 시절처럼 최대 49.5%까지 세금을 내야 했던 구조에 비하면 이번 개편으로 최고 세율이 38.5%로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여전히 나아진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ISA 계좌를 활용하면 더 좋아집니다. ISA는 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도 단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확실하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국내 배당주 투자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제도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진짜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ETF 투자자잖아요. 그럼 이번 개편이 ETF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 주식을 기반으로 실제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ETF는 이번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배당 ETF처럼 기업 배당을 받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라면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해외 ETF, 해외 자산 기반 국내 ETF, 커버드콜 전략 ETF, 이런 ETF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배당 구조와 과세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즉, ETF라고 다 같은 건 아니고 국내 고배당 우량주 기반 배당 재분배 구조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전 이야기 해볼게요. 배당소득에 세금 혜택이 생기면 돈은 어디로 몰릴까요? 당연히 고배당 기업과 고배당 ETF입니다. 그런데 개별주 고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ETF를 활용한 분산 투자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국내 고배당 ETF는 다음과 같아요. 타이거 배당 성장 ETF, 타이거 코스피 고배당 ETF, 코덱스 배당 성장 ETF,
플러스 고배당 ETF. 이 네 가지는 국내 고배당 우량주에 고르게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전략입니다. 참고로 최근 저는 플러스 고배당 ETF 일부는 수익 실현했고 그 자금은 코덱스 배당 성장 ETF로 옮겼습니다. 저는 전체 자산의 80%는 미국 주식에 있지만 ISA 계좌만큼은 국내 고배당 ETF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ISA 계좌는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배당에 대해 정말 막강한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 200만원까지는 완전 비과세, 초과분도 단 9.9% 저율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서민형 ISA의 경우엔 혜택이 더 큽니다.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ISA에 3년간 6천만원을 투자하고 연 3.3% 배당 수익률이라고 가정해보면 연간 배당금 약 198만원 발생, 비과세 범위 내 전액 면세. 반면 같은 금액을 일반 계좌에 투자했다면 15.4%의 세금, 약 30만원 가까이 세금으로 빠져나갔겠죠. 즉, 같은 배당이라도 ISA에 담느냐 마느냐에 따라 세금 차이가 꽤 크고 누적되면 수익률 차이도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너스 전략이 하나 더 있습니다. ISA 계좌는 3년만 채우면 해지할 수 있죠. 그때 인출하지 말고 이렇게 분산해서 이체해보세요. 300만원은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계좌 1번으로 이체해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세액공제 안 받은 연금저축펀드 계좌 2번으로 이체해서 세금 없이 운용, 배당 수령, 건강보험료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찾기 전까지는 과세 이연, 건보료도 올라가지 않고 배당도 계속 받을 수 있고 찾을 때는 단순히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정리하면 세금 거의 없이 장기복리 투자가 가능한 구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번 개편안이 모든 투자자에게 좋은 소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세 구조가 일부 정비되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 생겼습니다. 특히 ISA와 연금저축을 함께 활용하면 절세와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ISA 중심 투자, 고배당, ETF, 개별주 전략적 구성, 연금저축 연계로 절세 극대화.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하면 세금은 줄이고 수익은 늘리고 건보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3중 방어 구조가 완성됩니다. 투자 환경은 바뀌어도 우리가 할 일은 같습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재테크하는 일개미였습니다.